며칠 전에 또 스팀 세차기가 폭발하여서 안타깝게 젊은 분이 희생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2개의 영상에서 스팀 세차기 폭발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지금 사태를 보면서 스팀 세차기 전문가로서 기술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려드려야 또 앞으로 이런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무감으로 약간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안전장치라는 것을 반드시 넣습니다. 만약 이 제품이 잘못되었을 때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해를 끼칠 수 있는지 조사하고 그에 맞는 안전장치를 설계하게 되죠. 아무리 잘못되어도 사람이 좀 놀라게 되는 정도면 1중 안전장치, 상해를 입을 정도면 2에서 3중 안전장치, 만약 잘못되면 사람이 죽을 정도의 파괴력이 나오면 아예 그 제품을 만들지 않거나 4에서 6중 안전장치를 하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 설계하지는 않지만 예를 든 겁니다. 스팀을 이용한 장치는 예전부터 스팀 보일러, 스팀 청소기라는 제품이 있어 왔습니다. 스팀 보일러가 터져서 보일러공이 죽은 사고는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고요. 스팀 청소기 사고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 압력솥 사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팀 보일러나 스팀 청소기는 5바 이하의 저압 제품이 대부분인데도 이렇게 사고가 수없이 납니다. 그런데 스팀 세차기로 오면서 7에서 15바로 한 단계 더 압력을 올렸습니다. 스팀 보일러일 때는 보일러실에서 관리, 수리를 담당하는 분으로 한정되지만 스팀 세차기의 경우 작업자와 손님에게 노출되므로 압력을 올리게 되면 안전장치 추가와 더불어 폭발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폭 설계도 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은 안전하다고 광고합니다만 실제는 많은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다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사망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폭발 사고를 먼저 경험한 업체에서는 스팀 세차기에 안전장치를 더 추가하고 압력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먼저 시작한 대부분의 업체에서 스팀 압력을 11바 이상 올리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만약 세차를 더 편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15바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압력 관리 문제, 열 관리 문제, 제품 내구성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먼저 시작한 업체는 이 문제의 결과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고 기존 업체와 차별을 둬서 고압으로 제품을 만들면 언제든지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야가 빠진 기업들은 압력을 높이지 않고 스팀 발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스팀 압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면 기계가 소형화될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기술을 모두 해결해야 하고요. 스팀 발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덩치를 줄이기가 힘듭니다. 덩치를 줄이기 힘드니 배송 AS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런 이론적인 사실을 알고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을 분류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또 압력통에 용접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콤프레셔의 압력통을 보면 옆을 둥그렇게 프레싱한 다음 알곤 용접으로 붙이게 되는데요. 이게 콤프레셔의 경우는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수분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만 스팀의 경우는 온도 편차가 200도 이상이고 동작 압력도 콤프레셔보다 높고 물에 의한 부식 문제도 있어서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압력통뿐만 아니라 각 부품들 간의 접속도, 온도 편차와 압력으로 인해서 해결해야 할 기술들이 많습니다. 왜 독일 같은 곳에서 한국 스팀 세차기 업체들보다 좋은 제품을 못 내놓는지 궁금하실 분도 있는데요. 한국의 기후가 온도 편차가 심하고 한국 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10년 넘게 고민하면서 해결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스팀 세차기 시장에 신생업체가 진입하지 말고 스팀 세차기 기술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가만히 있어도 더워 죽겠는데 스팀을 사용하면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사람 미쳐버립니다. 또 스팀으로만 세차 작업하면 구형 스팀 세차기가 한 달에 30에서 40만원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스팀 세차기 작업하다가 손발에 한 번쯤 화상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스팀건은 안전에 취약하고요. 공급자인 업체 측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고 수요자 측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데 오페 수요가 없이 손님에게 약간 더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불안전하고 문제점이 많은 기계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역사를 정리해보자면 25년 전에 스팀으로 세차를 하겠다고 생겨난 몇 개의 업체에서 10여 년 동안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스팀 세차 시장이 보편화되고
스팀 세차기 제조사가 난립하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폭발 사고가 이슈화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폭 문제입니다. 불이 나면 불을 어느 정도 막아줄 방화문을 설치하듯이 안전장치를 많이 해놔도 스팀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에너지를 감소시킬 방폭 설계를 해야 합니다. 타 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매장의 사장님들은 자신의 스팀 세차기가 이런 안전 설계를 얼마나 해놨는지 기계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부 중앙에 스팀 압력통이 있는데 이것이 터졌을 때 아무리 봐도 듬성듬성 구멍이 뚫려 있는 케이스가 버틸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 생각이 맞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봤는데 안전 설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1. 되도록이면 외부 세차를 스팀 세차기로 하지 마세요. 하루에 수십 대를 스팀으로 하면 가혹한 환경에 스팀 세차기가 오래 견디질 못하거나 수명이 단축됩니다. 2. 스팀 세차기 동작 압력이 15바 이상인 제품은 압력을 10바 이하로 떨어뜨려 사용하세요. 3. 겨울철 동파에 항시 조심하세요. 모든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4. 영하로 내려가면 부품들의 물성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압력 감지 스위치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압력 게이지를 항시 감시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5. 그래도 안심이 안 되면 철판이나 판넬로 방폭 구조물을 만드세요.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가지 경우를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동 압력 배출변이 얼거나 스케일이 낄 수도 있고 압력 스위치 내부 구조가 손상되어 압력 감지가 제대로 안 될 때 히터의 용량 18kW 이상의 대형 스팀 세차기이면 스팀 발생량이 너무 많아서 순식간에 압력 게이지 바늘이 최대값을 가리키면서 고장 나버리고 압력이 20, 30, 40, 50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대형 스팀 세차기일수록 압력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위에 붙은 부품들이 먼저 터질 시간 여유가 없이 압력통이 먼저 터져버리는 겁니다. 압력통이 터지지 않게 안전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설계가 안 된 제품은 터지면 조그만 폭탄 하나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컴프레셔 압력통에서 옆구리 용접해 놓은 둥그런 철판이 갑자기 통째로 떨어져 나간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재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엔드 경우에 수로 안전 설계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고 우산 쓰고 나가서 번개 맞는 이런 재수 없는 확률의 경우입니다. 안전장치를 늘릴수록 엔드 경우의 수라서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